자, 타조의 관계 봅니다. 자, 판례 중요한 판례가 나오는데 이 판례는 저 뒤에 절도죄를 좀 알면 좀 쉽습니다. 제가 한번 적어 볼게요. 자, 329조가 절도죄 조항입니다. 그리고 330조 자, 야간 주거 침입 절도입니다. 자, 331조가 특수절도인데요. 특수절도죄는 조항이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1항이 있고 2항이 있는데 1항이 야간 손괴 후 주거 침입 절도입니다. 자, 2항은 두 가지가 있죠. 흉기 휴대절도와 합동절도. 나중에 다 배웁니다. 됐어요? 자, 여기서 자, 330조가 야간이잖아요. 그러면 329조는 이건 주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쵸? 자, 주간에 절도를 하려고 플러스 주거 침입을 합니다. 그쵸? 그러면 죄가 몇 가지가 되겠어요? 주간에 절도하려고 주거 침입했다고요. 그리고 이제 절도합니다. 그러면 죄가 각각됩니다. 그래서 경합범이 됩니다. 경합범은 죄가 각각된다고요. 그 뜻입니다. 야간에 주거 침입하고 절도를 하잖아요. 근데 주간과는 다르게 야간 같은 경우는 야간에 주거 침입 절도하는 것 자체가 하나의 구성 요건 요소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죄가 됩니다. 일죄. 죄가 두 가지가 되는 게 아니라 일죄가 된다고요. 왜냐하면 조문 자체에 그렇게 구성되어 있으니까. 조문 자체가. 특수절도는 1항 있고 2항이 있다 그랬죠. 역시 1항도 보면 주거침입 절도라 그랬죠. 주거침입 절도. 그쵸? 대신 야간에는 그냥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손괴하고 들어갑니다. 그 점에서 330조가 다른 거예요. 어쨌든 이 330조든 331조 1항이든 주거침입이 구성요건 요소이니까 이 자체로도 뭐가 된다? 이것도 일죄가 되는 거야. 일죄. 이 두 개는. 자, 2항 가볼까요? 흉기휴대절도와 합동절도가 있는데 플러스 여기서 이제 주거침입을 합니다. 주거침입하고 뭐 하는 거예요? 주거침입하고 들어가서 그 집에 들어가서 흉기휴대절도, 합동절도 하는 거야. 그때는 이 흉기휴대절도와 합동절도의 주거침입 구성요건 요소가 아니기 때문에 따라서 별죄가 됩니다. 그래서 똑같이 329조와 마찬가지로 경합범이 됩니다. 죄가 각각 된다고요. 됐어요?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그럼 올라가 볼까요? 올라가 보면 여기 330조 야주절, 331조 1항 손괴 특수절도를 제외하고는, 그쵸?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다 뭐다? 일반적으로 주거 침입이 구성요건 요소가 아니기 때문에 따라서 절도 동그라미, 그 다음에 주거 침입 동그라미. 이게 주간에 주거 침입해서 하는 절도물을 말합니다. 그때는 별개로 주거 침입죄가 되는 것이고 경합범이다 하는 내용의 판례입니다. 여기 거기서 2번 나오지? 주거침입인데 그 주거침입이 주간이란 말이야. 주거침입, 절도 각각 죄가 된다. 별도로 죄가 된다. 자, 이건 2항이죠. 331조 1항이 아니고 2항이죠. 2항의 특수절도라고 하는 것은 밑에 흉기휴대절도, 합동절도를 말합니다. 그래서 절도범이 그 수단으로 주거침입을 삼았지? 그랬을 때는 따로 주거침입이 되는 것이라서 경합범이 된다는 내용의 판례입니다. 자, 다음. 근데 비교될 것이 하나 있어요. 이 비교될 것이 요 밑에 판례입니다. 지울까요? 자, 지웁니다. 지웠습니다. 자, 334조 1항이 있어. 그건 강도야, 강도. 강도가 특수강도야. 특수강도. 334조 1항을 가보면 주거침입이 요건입니다. 찾아보면. 요건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따라서 334조 1항의 특수강도에 의한 강도상해가 성립할 때에는 별도로 주거침입이 되지를 않습니다. 왜? 법조문 자체에 주거침입이 들어오거든.
자, 이 판례, 이 세 가지 판례는 또 뒤에서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다시 절도죄 할 때 다시 배우고 특수강대 할 때 다시 배우니까 그때 가서 다시 한번 복습을 하시면 됩니다. 자, 됐고요. 그 다음에 퇴거불응죄 가볼게요. 자, 일단은 말씀드렸듯이 전항의 장소라고 해서 주거침입죄와 장소가 똑같습니다. 그리고 퇴거불응이 되려면 퇴거 요구를 받아야 돼요. 그 점에서 주거침입죄와 다릅니다. 형량이 똑같다는 것 알아두셔야 돼요. 형량이 주거침입죄든 퇴거불응죄든 형량이 똑같다. 기출 2번 됐습니다. 그리고 미수범 처벌조항 있다는 부분도 말씀드렸고요. 성격, 진정부작위범, 총론 시간에 배우죠? 부작위범 할 때 배웁니다. 진정부작위범. 그리고 거동범, 계속범 됐고, 자, 주체는 적법하게 또는 과실로 들어간 자를 말하죠. 처음부터 의사에 반해서 들어갔다면 그때는 주거침입자가 되는 것이지 퇴거불응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점에서 다르다는 점 봐두시고, 과실로 들어간 자 어떤 자인지 아세요? 과실로 들어간 자, 아빠가 밤늦게까지 회식을 했어. 술에 만떡이 됐어. 아파트를 왔는데 아파트를 잘못 찾은 거야. 지금이야 전부 다 뭐 요즘 좋은 아파트 같은 경우는 뭐 좀 다르지만 옛날같이 일자식 복도식 아파트 있잖아요. 옛날 아파트. 그런 경우 같은 경우에 층수를 잘못 한다든지 구조는 똑같지만, 그쵸? 엘리베이터를 잘못 내린 거야. 잘못 내려가지고 다른 집으로 들어간 거지. 물론 그 집이 그때 문이 열려 있었다라고 했을 때 거기서 대체로 뻗은 거야. 이렇게. 되시겠어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됐고, 행위 됐고, 퇴거 요구가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는 점, 나머지 다 있습니다. 자, 판례 볼까요? 판례 꺽쇠 1번을 보면 퇴거 요구를 받죠? 퇴거 요구 받잖아요. 근데 안 나가죠? 밑에 불응하잖아요. 죄가 되는 겁니다. 자, 밑에도 퇴거 요구 받죠? 그런데 안 나가는 거예요. 퇴거 불응죄가 된다는 내용의 판례입니다. 퇴거 요구를 받았다 안 받았다. 자, 이 점이 주거침입죄와 다른다 그랬어요. 자, 다음 판례도 보시면 퇴거 요구 받죠? 퇴거 요구 당하잖아요. 그런데 퇴거하지 않았죠? 불응했죠. 죄가 된다는 내용의 판례고. 자, 밑에 3, 4번은 전 시간에 설명드린 바가 있습니다. 근로자들의 직장 점거가 적법이라 할지라도 사용자가 적법하게 직장 폐쇄를 단행해버리죠. 그럼 나가야 됩니다. 그렇죠? 나가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응해버리면 퇴거 불응죄가 된다는 내용의 판례입니다. 똑같이 그 밑에도 적법하게 직장 폐쇄를 단행해버립니다. 나가야 돼. 안 나가면 응하지 아니하면 죄가 됩니다. 죄가 되고 이때 사용자가 때려버리죠. 근로자를 폭행해버리잖아. 정당방해가 돼버립니다. 그러면 자, 비교되는 판례 2번 판례 보세요. 직장 폐쇄가 어떻다고요? 직장 폐쇄가 정당하지 않다고요. 좀 정당한 쟁의행위가 아니란 말이. 그러면 퇴거 요구를 했다 하더라도 불응했다 하더라도 퇴거 불응죄가 되지를 않아요. 그 사례가 밑에 2번입니다. 꺽쇠. 파업한 지 얼마 됐다고? 불과 4시간 만에 이렇게 직장 폐쇄하는 것이 이것은 뭐다? 적법한 것이 아니지. 그렇죠? 그래서 퇴거 요구를 받고 불응했다 손치더라도 죄가 되지 않는다는 내용의 판례입니다. 그렇게 정리해 두시면 돼요. 적법인지 아닌지만 보시면 돼요. 여기 적법에다가 색깔 칠하시면 돼요. 자, 밑에는 다른 색깔로 불과 4시간 정당한 쟁의행위가 아니다는 거예요. 아니다. 자, 다음 판례도 잘 나오죠. 1번. 자, 퇴거불응죄는 신체가 나가면 됩니다. 신체만 나가면 퇴거불응죄가 안 되는 거예요. 자, 퇴거 요구를 받았는데 건물에서 나갔다 했잖아요. 지금 나갔다고. 그치? 나갔다 세무처벌. 가져두고 남겼다 하더라도 신체가 나가면 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색깔 칠하시면 돼요. 자, 이제 끝났고
특수 주거 침입죄 가볼게요. 자, 이 특수 주거 침입죄는 단체나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서 주거 침입했을 때 성립하는 죄입니다. 자, 그래서 구성 요건이 두 가지입니다.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2번. 자, 판례 보죠.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사실관계인데요. 특수주거침입죄의 이 구성 요건이 충족될 수 있는지 여부는 직접 건조물에 들어간 자가 흉기 등을 휴대했느냐 하지 않았느냐를 가지고 특수를 논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어떤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부분. 위험한 물건 휴대에 관련된 판례입니다. 이 판례가 아니고 여기서는. 그러니까 공소장에 기재가 되기를 위험한 물건 휴대했다 안 했다를 가지고 지금 공소제기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밑에 꺽스 2번을 가보면 갑이 들어갈 때 휴대했다 안 했대요. 휴대하지 않았다고 했잖아요. 그치? 이게 안 했다고 했잖아요. 그랬다면 갑은 흉기를 휴대했다라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특수주거 침입죄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이 안 된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단체나 다중의 위력을 보인다. 이것도 구성요건 요소가 되지만 뭐 3명이 들어간 것을 가지고 단체나 다중으로 볼 수는 없잖아요. 그치? 그래서 애당초 검사가 공소제기할 때 이 부분을 갖고 공소제기한 것이 아니라 이 부분 갖고 공소제기했던 부분인데 판례가 얘기하기를 직접 들어간 자가 흉기 휴대하지 않았기 때문에 휴대라고 볼 수 없다. 그래서 단순 주거 침입으로 인정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주거 신체 수색죄 가볼게요. 일단 조문 자체에서 신체 동그라미, 자동차 동그라미 이 두 가지에서 뭐와 다르다? 앞에서 공부했던 주거 침입죄와 다르다는 겁니다. 나머지는 똑같아요.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이 뭐 똑같은데 신체와 자동차가 들어온다는 점 알아두시고 그리고 이 죄가 되려면 수색 자체가 불법해야 됩니다. 판례 가볼까요? 자, 이 판례도 출제가 많이 되죠. 자, 주주총회에 참석한 의결권 대리인이 회사 사무실을 뒤졌다는 거예요. 장부를 찾아냅니다. 이것은 정당화가 안 됩니다. 정당화가 된다 안 된다로 나오죠, 시험에. 청론 시간에. 아무리 적법하게 참석한 주주를 할지라도 이런 회계 장부를 찾아내려면 열람 청구를 해야 돼. 법에 따라서. 법에 따라서 열람 청구라는 절차가 있다는 거예요. 절차가. 근데 그 절차를 무시하고 강제로 뒤져버렸지? 밑에 강제로 뒤져버렸지? 이것은 정당한 행위가 아니다. 라고 보았던 판례입니다. 자, 여기서 퇴사한 후에 나타나지 않다가 20일이 지나서 나타났는데 역시 의사에 반해서 비정상적 방법으로 들어가죠. 그치? 이 자체도 방실침입죄가 된다는 내용의 판례입니다. 나머지는 됐습니다. 타주의 관계 됐고요. 여기까지 합니다.